잎입니다. 잎을 자른 거야. 어딜 자른 거냐면 잎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잎에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를 툭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단면을.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파 이렇게 다듬을 때 맨 바깥쪽을 이렇게 찍 뜯어내면 투명한 거 알아요? 불투명한 거. 하얀색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초록색한데 맨 바깥층을 찍 벗겨내면 약간 투명한 게 찍 벗겨서 나온다고. 도와드려줘! 맞아요. 그래, 해봤죠? 네. 이 투명한 껍질이 뭐냐면 바로 여기 표피입니다. 표피가 벗겨서 나오는 표피가. 잘 들어. 표피가 투명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뭐가 없다는 뜻일까? 아까 했던 거. 엽록소. 정답. 엽록소가 없다는 거. 엽록소는 엽록체에 있는 건데 그럼 여기 엽록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뭘 못한다? 과학. 맞아. 광합성을 못하는 조직이야. 잎은 모든 조직이 광합성하는 게 아닙니다. 표피는 광합성을 못해요. 표피가 광합성을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는요.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색깔이 투명하다. 자꾸 불투명하대. 그래서 투명하다. 색깔이 투명하다는 것 자체가 광합성을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쌤 피부가 굉장히 맑고 투명하죠? 네. 그래서 광합성을 못하는 거예요. 네. 돌을 던져도 괜찮아? 자, 아무튼 그래서 투명하면 광합성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표피가 투명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러면 그 밑에 층, 표피 바로 밑에 층이 바로 초록색으로 된 엽록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조직들이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 빽빽하게 분포되어 있는 층. 여기 이 층. 마치 울타리처럼 쫙 있는 층이라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여기 안 써있네요. 울타리 조직. 이 조직을 울타리 조직이라고 불러줍니다. 광합성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게 빽빽하니까. 그 밑에 있는 여기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도 초록색이라서 여기도 광합성을 하긴 합니다. 여기를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해면 조직.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해면 조직이야. 그래서 문제. 울타리 조직이 빽빽해요? 해면 조직이 빽빽해요? 울타리가 빽빽하죠? 빽빽하다는 건 초록색이 빽빽하게 있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잎을 툭 따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진한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걸 들어서 잎의 아랫면을 보면요. 약간 덜 진한 초록색이 나옵니다. 깻잎을 떠올려요. 깻잎의 윗부분은 되게 진한 초록색인데 아랫면은 덜 진하죠. 네. 그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왜? 투명한 표피를 가지고 쳐다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울타리 조직이 보이는 거야. 빽빽한 곳이. 아랫면을 보면요. 어디가 보이는 거야? 해면 조직이 보이는 거야. 듬성듬성한. 그래서 색깔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색깔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잎의 구조고 어디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돼 있어서 막 뭔가 안에 들어있는 거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거. 잎에 있는 줄기, 가네를. 물을 공급해주는 줄기. 그리고 얘가 만든 포도당을 반대로 이렇게 날라주는, 다른 조직으로 보내주는 그런 줄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걸 물을 공급하는 걸 물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을 날라주는 관을 체관이라고 합니다. 물관, 체관이 엮여져 있어요. 물관과 체관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관과 관을 모은 거잖아. 꽃과 꽃을 모아서 쓰면 무슨 다발. 꽃다발. 관과 관을 모아서 쓴 거 무슨 다발? 관다발. 이게 관다발이에요. 관다발. 물관, 체관을 엮어서 관다발이라고 불러주고요. 관다발을 다른 말로 잎맥, 잎에 있는 맥이라고 불러줍니다. 잎맥.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
기억해주면 돼. 자, 또 구조적으로 위에는 빽빽한데 아래쪽은 듬성듬성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래쪽은 듬성듬성할까? 호흡. 호흡하기 위해서? 비슷해요. 잘 맞습니다. 아랫면에 이런 곳이 있어요. 이게 어디야? 기공. 기공입니다. 기공이 뭐냐면 공기가 통하는 구멍, 공기 기자에 구멍 공자에 공기가 들락날락 통합니다. 이거 왜 필요할까? 공기를 방출하고. 맞아. 공기를 들여 마시기도 해야 되고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기도 해야 돼. 공기를 들어 마실 때 또 써볼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잖아. 그치? 그때 이산화탄소를 일반 가있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될 거 아니야? 흡수. 그치? 흡수할 거 아니야? 어디로? 기공. 기공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잘 봐. 내가 이산화탄소야. 밖에 있었는데 얘가 날 흡수해. 들어왔어. 그치? 근데 만약에 아래가 빽빽해. 맛있다. 그러면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위까지 들어가야 여기도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서 광합성 할 거 아니야? 위까지 못 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여기를 듬성듬성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기 편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공이 열리면 들어가겠죠. 기공이 열리면. 기공이 닫히면 못 들어가겠죠. 기공을 열고 닫는 건 누가 할까요? 분명한 건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밤낮. 맞아요. 밤낮. 밤낮. 배운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기공이 왜 열리고 왜 닫히는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봐봐. 이 그림입니다. 자, 아까 봤겠지만 기공은 맨 밑에 있는, 자, 맨 위에만 표피가 아니라 맨 아래도 표피다. 맨 위에 표피죠. 맨 아래에도 똑같이 생긴 표피인 거 뭐야? 보이죠? 표피. 뒷면에 표피. 다시 물어볼게. 표피는 광합성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해. 못한다. 그죠? 근데 그 표피, 광합성을 못하는 표피 세포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돌연변이 2마리가 나타나. 난 광합성할 수 있는데 표피인데 광합성을 해. 2 녀석이. 걔가 얘랑 얘입니다. 표피 세포들 중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 자식과 이 자식. 그 2 녀석을 뭐라고 불러주냐?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공변세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공변세포. 이름이 왜 공변세포냐면은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라서 그래요. 기공 주변에는 얘는 뭘 할 수 있다? 얘는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 특이하게. 표피스페로 광합성을 못해야 정상이잖아. 근데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포인 겁니다. 광합성 너 왜 하니 갑자기? 광합성을 해야 기공을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걸 이해하려면 먼저 배추를 그려야 돼요. 딱 봐도 배추죠? 네.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배추가? 절여집니다. 절여진다는 건? 짜진다는 건? 흡수. 쭈글쭈글해집니다. 쭈글쭈글해지는 이유는 배추 안에 있던 뭐가 빠져나간다? 수분.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물이. 왜 빠져나갈까? 긴장. 김장할 때 김장해서? 네. 밖에가 고농도야. 농도가 되게 진해. 소금물이니까. 안에는 상대적으로 저농도야. 그죠? 세상의 모든 이치가 뭐냐면 농도를 맞추려고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방구를 부 껴요. 엄청 꼈어. 가만 머물러 있을까? 퍼져나갈까? 퍼져요. 왜 퍼져나갈까? 센 방구가 큰 모두 똑같이 퍼뜨리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공평하게 퍼집니다. 이걸 확산이라고 해요. 맞아요. 확산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농도가 낮고 농도가 높으니까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니야? 농도를 맞추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금이 여기서 일로 들어가거나 또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나. 그치? 근데 소금은 이 막을 통과를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에서 밖으로 뭐가 빠져나오는 거야? 물.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랍니다. 삼투 현상. 이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불러줘. 중요한 건 삼투 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여기 적용됩니다. 잘 봐. 낮입니다. 낮에는 해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으면은 1번 공변세포와 2번 공변세포가 뭘 한다?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하면 뭐가 만들어지지? 포로 시작하는 거야. 포도당.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이 지금 요거야. 안녕, 안녕, 안녕. 포도당을 막 이 안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옆에 있는, 생각해봐. 옆에 있는 요 표피세포, 3번 표피세포는 광합성할 수 있니 없니? 얘는 못합니다. 그죠? 근데 얘가 포도당을 막 만들고 있어. 그럼 포도당의 입장에서 포도당이 많은 녀석이 고농도가 되는 거고 포도당을 만들지 못하는 나는 저농도가 되는 거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합니다. 낮에 1번과 2번만 막 광합성을 하니까 옆에 있는 세포들에서 얘한테 물을 뺏깁니다. 공급할 수밖에 없어. 나는 1번과 2번 세포가 되어봐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이렇게 팽팽해져요. 엄청 빵빵해지고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휩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풍선이 요딴 식으로 생긴 풍선이 하나 있어. 아직 불지 않은 거야. 근데 여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여기다가 찍 이렇게 붙여요. 붙일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 바람 후 불어넣어. 어떻게 될까? 스카치 테이프 붙인 쪽은 늘어나 못 늘어나? 못 늘어나. 나머지만 붕 늘어나니까 어떤 모습이 되냐면 얘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만 이렇게 부풀니까 요딴 모양으로 예. 즉 두꺼운 쪽이 이렇게 안쪽으로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약간 두꺼운 거 보여요. 살짝 그림상으로 약간 두꺼운 쪽으로 이렇게 함몰된 거야. 이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푹 부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함몰되면서 가운데 구멍이 뽁 생기는 거지. 이 구멍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 기공. 공기가 통하는 구멍. 구멍이 열린 겁니다. 낮에 저절로 열리는 거야. 이 현상을 이용해서. 됐죠? 기공이 열리는 모습이야. 밤이 되면 여기 남아있던 포도당이 다 사라집니다. 다 딴 데로 보내거나 지가 쓰거나. 포도당이 사라지면 옆에 있는 세포나 나나 농도차가 있어 없어? 없어요. 농도차가 없잖아.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 부풀어 있을 이유가 없어. 다시 처음 상태로 묵 오므려든 겁니다. 기공이 다시 닫히는 거지. 그래서 낮에 기공이 열리고 밤에 기공이 닫히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 때문에 열고 닫힌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기공을 열고 닫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2회 구조부터 해서 우리 이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기공은 그러면 열리고 닫히는 이유가 아까 기체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잖아. 또 중요한 기능을 해요. 기체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기공을 통해 수분을 날려보내는 작용을 뭐라고 하냐면 6번 뭐로 써있어?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 수분을 왜 밖으로 날려보낼까? 이유가 뭘까? 몸속에 물이 너무 많아서. 몸속에 물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두 번째, 너무 더워서. 우리 너무 더우면 어떻게 해요? 뭐 흘려요? 땀나요. 땀 흘리죠? 아, 생각났어. 지금 땀을 흘립니다. 혹시 냄새가 나면 약을 바르세요? 땀을 흘립니다. 똑같아. 식물도 땀을 흘리냐? 물어본다면 네! 라고 말해요. 식물 땀을 흘립니다. 어딜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사람이 땀 흘리는 작용과 다를 게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증산작용을 합니다. 또 있어요.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만, 이거 하는 중이야.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만 뿌리에서 물을 계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식물이 되어봐. 식물의 입장에서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지? 자기 몸속에 물이 많으면 굳이 흡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해야 돼. 자기 몸속에 물이 많아도 또 뿌리를 통해 또 물을 흡수해야 돼. 이유가 뭘까? 물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땅 속에 녹아있는 무기물들, 영양물질을 자꾸 끌어들여야 되거든. 땅 속에 녹아. 그러려면 새로운 물이 자꾸 공급이 돼야 되는 거야. 영양물질이 포함된 물이 계속 공급되어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남아있는 영양물질이 없는 물은 다 밖으로 빨리 버려야겠지. 이걸 버려줘야 아래에서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건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시키고 지금 지구과학이에요. 생물하고 상관이 없어. 지구학도 안 배웠는데.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자,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는 말을 1번에서 막 구구절절 쓰고 있습니다. 쌤이 지금 방금 말한 얘기가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2번, 3번 쉽습니다. 식물체 내부의 수분량을 조절하다. 내가 물이 너무 많아. 내보내는 거. 수분량 조절하는 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땀 흘리는 거야. 자, 물이 증발되면서 열을 빼앗아서 가버리니까 식물체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땀 흘리는 원리가 세 번째입니다. 다시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물을 자꾸 증발시키는 즉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물 상승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자기 몸속의 수분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자기 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증산작용의 역할인 거예요. 그 증산작용은 어떨 때 더 잘 일어날까요? 이 증산작용은? 더울 때. 더울 때 맞아, 더울 때. 또 바람이 불 때 안 불 때? 안 불 때. 바람이 잘 불 때. 불 때. 바람이 잘 불어야 건조할 증발이 잘 일어나. 건조할 때.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바람 잘 불 때, 건조할 때. 이런 거 다 합치면 빨래. 맞아.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습니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에서 증산작용도 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른쪽 곁까지 4번에 정리가 되어 있죠. 햇빛이 강할 때, 온도가 높을 때, 습도가 낮을 때, 건조할 때를 뜻이죠. 바람이 잘 불 때, 이럴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고요. 체크!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다. 증발 또는 증산작용은 다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 실험입니다. 증산작용 확인 실험입니다. 가나다라고 하는 이 플라스크에다가 이걸 부피 플라스크라 그래. 플라스크에다가 같은 양의 물을 담아놔요. 가만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증발됩니다.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름을 몇 방울씩 위에다가 떨어뜨려놔요. 자연적인 증발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기름은 자연적인 증발을 막는 장치야. 그래서 자연적으로 아무리 열흘을 놔두고 20일을 놔둬도 즉 자연 증발이 안 일어나니까 물의 높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름을 안 떨어뜨려 놓으면 20일 지나서 가면 쭉 줄어들어 있어요.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이게 아니라 자연 증발된 거야.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기름을 떨어뜨려 놓는 거고요. 가에다가는 뭘 갖다 꽂아놨냐? 잎이 하나도 없는 줄기만 쭉 꽂아놓은 거야. 나하고 다에는 잎이 달려있는 걸 툭툭 꽂아놨는데 나는 봉투를 씌워놓지 않고 있고요. 다는 봉투를 씌워놨죠. 첫 번째, 얘는 그러면 잎이 없으니까 기공도 없죠. 증산작용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물이 내려가 안 내려가? 물의 높이가 그대로 있겠죠. 두 번째, 얘는 증산작용 막 일어날 거 아니야? 막 일어나고 다 가버리니까 또 증산작용, 활발한 증산작용이 일어나니까 물의 높이가 쭉 내려가겠죠. 여기는
처음엔 살짝 증산작용이 일어나, 그지? 근데 곧 꽉 찹니다. 꽉 차면 습도가 굉장히 높은 환경으로 바뀌는 거야. 즉, 비가 올 때 같은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의 증발이 일어나, 못 일어나? 못 일어나. 더 이상의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니까 조금 물이 내려가다가 멈춰서 더 이상 안 내려가. 문제입니다. 가, 나, 다 실험 중에 증산작용이 제일 활발한 건 어디야? 나죠. 다음 문제입니다. 잘 들어. 가, 나, 다 중에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건 누굽니까? 가죠. 증산작용이 안 일어난 게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은 거야. 맞죠? 그죠? 또 꼬아서는 이렇게 됩니다. 가, 나, 다 중에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한 것은 나이므로 물의 높이가 가장 높다. X. 아니죠. 이렇게 뭔가 그럴싸하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물의 높이가 제일 높아. 그치? 제일 높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이거 낚시질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곧 만나게 돼, 여러분들. 중2 때부터 이제 시험 보면은 곧 이런 거에 낚여서는 울고 와요. 틀렸어요. 높은 줄 알았어요. 왜 높니, 그게? 그런 거 낚이지 말라고 자꾸 미리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개념학의 퀴즈 빨리 풀어볼게요. 자, 일단. 지금은 풀어놓지 않는데. 그래도 함이 이때 시험 때가 제일 패턴났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이제는 아직 과학이 많이 올라오지 못해서 그랬어요. 이제는 다 1학기 때는 잘 봤잖아. 중간고사. 97점. 어? 네. 100점 맞아야지. 기말 남았잖아, 기말. 아니 기말 너무 길어요. 12월 달 아니야? 아니 근데 범위가 너무 길어요. 길어. 소화도 너무 길고 그 물리도 너무 길어요. 뭐가 하는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배울 때? 어려워? 그 막 화학물 그거 나오잖아요. 그건 좀 쉬운데. 생물이 더. 생물도 쉬운데. 물리? 화학 1이 더 어려워. 1이 뭐 배우는 화학 그거 화학물. 화학물, 네. 혼합물, 물질 쉽지 않아? 특성 이런 거? 아니 그게 더 어려워. 쉬워. 아니야. 쉬워. 네. 카메라 보여주는 거. 다리 짧아서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카메라. 1번. 광합성이란 비대에너지를 이용하여 뭐와 뭐를 재료로 이산화탄소. 빠진 이산화탄소죠.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땡땡을 만든다. 산소가 빠졌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왜? 뭐라 썼어? 양분. 포도당이 양분이야. 포도당이 양분이니까 중복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2번.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하나 이렇게 그래프 훅 떨어지는 거 있었죠. 온도가 빠졌죠. 온도도 광합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는 적당히 해야 돼요. 딱 사람 체온 정도가 식물도 제일 좋아해요. 3번. 기공은 몇 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 있다?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전체 2개죠. 2개의 공변세포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기체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증산작용은 식물체 내의 물이 기공을 통해 어떤 형태로 빠져나간다? 이거 기체 형태, 즉 수증기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만하죠?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외에 쌤이 좀 추가적으로 투명하다, 광합성을 하려면 투명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네. 기본 개폐 원리에서 삼투 현상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한 내용이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문제 좀 잘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땡. 갑시다. 빨리 갑시다. 수학 가야 고생했습니다. 토요일날 뭐해요? 무슨 사과를 가지고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토요일날 보이죠? 똑같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